아이고, 우리 형들, 다들 잘 지내고 있어? 오늘 나랑 진짜 남자들끼리만 할 수 있는 아주 그냥 속 터지는데 꼭 알아야 하는 얘기 한번 해보자고. 형들 혹시 그런 경험 없어? 옆에 있는 아내나 여자친구가 갑자기 정말 아무런 예고도 없이 입을 꾹 닫고 조용해지는 그 순간 말이야. 세상에. 그 순간 온몸을 감싸는 그 서늘한 정적. 그거 진짜 사람 미치게 만들지 않아? 겉으로 보기엔 아무 일도 없어. TV에서는 시끄러운 예능 소리가 들리고 창밖으로는 차 지나가는 소리도 들리고 모든 게 다 평화로운데 유독 내 옆에 앉아있는 그 사람만 마치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것처럼 고요한 거야. 그러면 우리 남자라는 종족, 그 단순한 뇌구조를 가진 우리는 꼭 이런 생각을 하고 만다. 조용하네. 웬일이지? 혹시 오늘 나한테 완벽한 자유시간을 주려는 신의 계시인가? 하면서 속으로 어설픈 쾌재를 부르지. 아이고, 우리 순진한 형님들. 참나. 그거 절대 평화의 신호가 아니라고. 그건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 아니 핵폭탄이 터지기 10초 전의 카운트다운 같은 거라고. 그 어색하고 무거운 침묵 속에서 형들 혹시 이런 느낌 받은 적 없어? 심장이 막 미친 듯이 쿵쾅거리는 게 아니라 무슨 묵직한 돌덩이 하나를 가슴에 떡하니 얹어놓은 것처럼 답답하고 숨이 턱 막히는 그런 기분 말이야. 분명 아무 일도 없는데 식은땀은 등줄기를 타고 주르륵 흐르고 괜히 아무 의미 없이 리모컨 채널만 돌리게 되고, 아, 내가 오늘 뭘 잘못했더라 하고 오늘 하루의 모든 행적을 필사적으로 되짚어보게 되잖아. 분리수거 제대로 했고 음식물 쓰레기도 버렸고 퇴근할 때 전화도 했는데 도대체 뭐지? 머릿속은 아주 그냥 수만 가지 시나리오로 터져나가는데 정작 입은 떼지 못하는 그 상황. 야, 이거 정말. 우리 남자들 이럴 때 보면 참 안쓰럽다니까. 오늘 내가 형들이랑 나누고 싶은 얘기가 바로 이거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진실. 여자의 침묵은 신경 안 써도 돼. 혹은 관심 없어의 뜻이 절대 아니라는 거. 오히려 그건 말이야. 너무 아프고 지쳐서 더 이상 소리내어 외칠 힘조차 남아있지 않을 때 터져나오는 가장 깊고 절박한 비명 같은 거야. 그 조용한 외침, 그 소리 없는 비명을 이해하려면 우리 남자들에게는 그냥 단순한 눈치가 아니라 진짜 상대의 영혼을 헤아리려는 끈기와 깊이가 필요하다는 거지. 아, 머리 아프다고. 알아. 우리 남자들 원래 복잡한 거 딱 질색이잖아. 그래서 결론이 뭔데? 1번, 2번, 3번 중에 골라봐. 이게 우리 스타일이잖아. 근데 형들, 사랑은 절대 객관식 문제가 아니더라고. 아이고, 인생 참 어렵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선 내가 먼저 그놈의 침묵 뒤에 숨겨진 심리적인 배경, 그러니까 얘네들 도대체 왜 이러는 건가? 그 근본 원인부터 같이 한번 파헤쳐 볼 거야. 그리고 나서 여자들이 입을 닫을 때 나타나는 그들의 심리에 대한 8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내 아주 그냥 피와 땀과 눈물이 섞인 실제 경험담을 곁들여서 낱낱이 까발려줄게. 듣다 보면 헐, 이거 완전 내 얘긴데? 하면서 무릎을 탁 치는 형님들 분명히 있을걸.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지긋지긋한 침묵의 벽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더 단단하고 끈끈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지, 그 비결까지 깊이 있게 다뤄볼 생각이야.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옆에서 불어오는 싸늘한 냉기에 아, 나는 오늘도 틀렸구나 하면서 자책하고 있는 형들 있어? 그 답답함과 막막함에 지친 형들이 있다면 다른 거 할 필요 없어. 그냥 조용히 좋아요 한번 눌러주고 구독 버튼 꾹 눌러. 그래야 나랑 같이 이 험난하고도 위대한 여정, 진정한 연결을 찾아가는 이 길을 계속 함께 갈 수 있으니까. 왜냐고? 아이고, 우리 남자들도 맨날 눈치만 보면서 불안에 떨지 말고 좀 마음 편하게 사랑받고 사랑하며 살 자격 충분히 있잖아. 안 그래? 자, 그럼 이제 진짜 남자들의 연애 심화 학습 한번 시작해보자고. 자, 그럼 형들, 그 8가지 대단한 진실을 본격적으로 파헤치기 전에 잠깐만, 우리가 왜 이 답답한 상황에 자꾸 처하게 되는지,
그 가장 근본적인 원인부터 좀 짚고 넘어가야 속이 시원하지 않겠어? 그냥 무작정 여자들은 원래 그래 하고 넘어가기엔 우리 인생이 너무 피곤하잖아. 남자라는 종족이 또 원인 분석하고 해결책 찾는 거 좋아하잖아. 안 그래? 나도 예전에는 아내가 옆에서 입 꾹 닫고 있으면 속으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어. 아, 오늘 내가 또 뭘 잘못했나? 점심 뭐 먹었는지 보고를 안 했나? 하는 시덥잖은 걱정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에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내버려 두면 알아서 풀리겠지 하고 그냥 내 할 일 하러 갔다고. 야, 이 형님 진짜 지금 생각하면 등짝 스매싱을 날려도 시원찮을 짓이었지. 그게 내버려 둬가 아니라 제발 나 좀 봐줘라는 뜻인 줄을 나는 정말 한참이 지나서야 알았다니까. 수많은 밤을 아내 옆에서 그 숨 막히는 침묵을 견디면서 나도 참 많이 찾아보고 공부했어. 그러다 어떤 똑똑한 양반 존 보울비라는 심리학자가 말한 개념을 딱 마주쳤는데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더라고. 그게 뭐냐면 바로 애착 이론이라는 거야. 아, 또 어려운 말 나온다고 채널 돌리지 마, 형들. 내가 아주 쉽게 형들 눈높이에서 설명해 줄게. 이게 뭐냐면 사람은 누구나 어릴 때부터 가장 가까운 사람이랑 관계를 맺는 방식이 정해진다는 거야. 근데 특히 여자들은 많은 경우에 불안정 애착이라고 부르는 좀 더 예민하고 복잡한 성향을 갖게 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속으로는 엄청나게 깊고 끈끈한 관계를 원해. 내 남자가 나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주고 항상 내 곁에 있어 주길 바라지. 근데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 혹시 이 사람이 날 떠나면 어떡하지? 내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건 아닐까? 하는 거대한 불안감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거야. 진짜 대박이지. 사랑을 미치도록 갈구하면서 동시에 버림받을까봐 죽도록 두려워하는 거. 이 두 가지 감정이 막 속에서 태풍처럼 휘몰아치니까 이성적으로 나 지금 당신 때문에 속상해 라고 명확하게 말을 못하는 거야. 왜? 화를 내거나 감정을 폭발시켜버리면 진짜로 이 남자가 나한테 질려서 떠나버릴까봐 그게 너무 무서운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 가장 안전한 방법을 택하는 거야. 바로 입을 닫아버리는 거지. 마치 거센 파도가 밀려오니까 껍데기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조개처럼 자기 마음의 문을 쾅 닫고 그 안에 혼자 웅크리고 있는 거라고. 아, 그 단단한 껍데기 안에서 혼자 무슨 생각을 하냐고. 그냥 숨어만 있는 게 아니야. 이 남자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왜 이러는지 알아주겠지. 내가 굳이 이 위험을 무릅쓰고 말하지 않아도 내 마음의 문을 열려고 노력해주겠지 하고 간절히 기다리는 거야. 누구를? 바로 우리 책임감 있는 우리 형님들을. 참나, 이건 뭐 거의 무언 수행 수준의 테스트 아니냐고. 한번 이렇게 상상해봐. 여자의 마음이 비밀의 화원 같은 거야. 그 안에는 사랑이라는 아주 예쁘고 여린 꽃들이 자라고 있어. 근데 이 꽃들은 그냥 사랑해 라는 말만 먹고 자라는 게 아니야. 우리 형들이 아, 내 감정을 알아주는구나, 나를 이해하려고 이렇게 애쓰는구나 하고 보여주는 그 진심 어린 행동이라는 물과 햇빛을 줘야만 비로소 활짝 피어난다고.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자꾸 말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 화원은 점점 말라가는 거지. 침묵이 길어진다는 건 그 화원에 지금 극심한 가뭄이 들어서 꽃들이 다 시들어가고 있다는 아주 위험한 경고 신호야.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화원의 문을 힘으로 부수고 들어가는 게 아니야. 우리 남자들 또 한심하잖아. 답답하네. 문 열어봐. 무슨 일인데? 이러면 그냥 그 화원은 영원히 폐허가 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문 앞에서 조용히 기다려주면서 네가 문 열 준비가 될 때까지 나 여기 있을게. 네가 어떤 모습이든 괜찮아 라는 믿음을 말보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거지. 나도 예전에는 이게 다 여자들 문제라고 생각했어. 아니, 뭐가 불만이면 말을 하라고. 말을 안 하면 내가 독심술사도 아니고 어떻게 알아? 하면서 속으로 엄청 억울해했지. 근데 몇 년을 그렇게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 진짜 중요한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이더라고. 100마디 미사여구보다
그냥 조용히 옆에 앉아서 등을 토닥여주는 그 한 번의 행동이 그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유일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이야. 자, 이제 마음의 준비가 좀 됐어. 왜 그들이 침묵하는지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은 탑재가 됐을 거야.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탐험할 8가지 진실은 형들이 바로 오늘부터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지도 같은 게 될 거야. 정신 바짝 차리고 따라오라고. 자, 그럼 대망의 첫 번째 진실부터 까보자고. 우리 형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거 거의 연애 능력 시험 1교시 핵심 문제 같은 거니까. 첫 번째 진실, 여자의 침묵은 단순히 나 지금 화났어를 보여주는 상태가 아니라 너랑 싸우기 싫어서 그 서운함과 상처를 자기 안으로 꾸역꾸역 밀어넣고 있는 과정이라는 거야. 야, 이거 진짜 중요한 포인트다. 우리 남자들은 보통 화나면 어떡해? 친한 친구랑 술 한잔 하면서 욕을 한 바가지 하든가 게임을 하든가 운동을 해서 풀어버리잖아. 좋든 싫든 어떻게든 배출을 한다고. 아주 직설적이고 단순하지. 근데 여자들은, 특히 내 남자를 정말 사랑하는 여자들은 갈등 그 자체를 엄청난 스트레스로 받아들여. 관계의 평화, 그 화목한 분위기가 깨지는 걸 죽기보다 싫어하는 경향이 있어. 그러니까 속에서 막 천불이 나고 서운함이 폭발할 것 같아도 그걸 입 밖으로 꺼내서 형들이랑 언성을 높이고 싸우는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은 거야. 왜? 그렇게 싸우다가 혹시라도 관계가 틀어질까봐, 형들이 자기한테 질려버릴까봐 그게 너무 두려운 거지. 그래서 그 모든 감정의 쓰레기들을 밖으로 버리는 대신에 자기 마음속에 차곡차곡 쌓아두기 시작하는 거야. 이걸 우리는 침묵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게 뭐랑 같냐면 풍선의 바람을 계속 불어넣는 거랑 똑같아. 우리 남자들은 문제가 생기면 그냥 바늘로 콕 터뜨려서 해결하든가 아예 바람을 빼버리잖아. 시원하게. 근데 여자들은 그게 아니라고. 당장의 갈등을 피하려고 그 억울하고 서운한 감정들을 꿀꺽 삼켜서 풍선 안에 계속 밀어넣는 거야.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이 평화를 유지하고 싶은 거지. 근데 형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 풍선 언젠가는 한계에 도달하지 않겠어? 그때 아주 그냥 빵 하고 터져버리면, 아이고, 그때는 진짜 헬게이트가 열리는 거야.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거라고. 나도 이걸 몸으로 직접 겪고 나서야 깨달았다니까. 진짜 창피한 얘긴데 내가 한 번은 결혼기념일을 까먹은 거야. 세상에나. 남자라는 종족은 진짜 왜 이 모양일까? 중요한 건 다 까먹어요. 쓸데없는 군대 얘기나 축구선수 이름은 기가 막히게 외우면서 말이야. 아무튼 그날 이후로 아내가 딱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막 화를 내고 접시를 깨고 너 어떻게 기념일도 잊어버릴 수 있어? 하고 소리 지르는 그런 종류의 분노가 아니었어. 오히려 더 조용해졌어. 평소보다 더 열심히 집을 치우고 더 깔끔하게 요리를 하고 내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모든 게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지. 아이고, 근데 형들 그거 알지? 그 고요함이 더 무서운 거. 폭풍전야도 그런 폭풍전야가 없다니까. 집안의 공기가 막 얼음장 같아. 나는 또 이 눈치 없는 놈이 갑자기 우리 아내가 살림의 여왕이 됐네? 이거 좋은 신호인가? 하는 한심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니까. 참나, 지금 생각하면 그냥 내 머리를 쥐어박고 싶다. 진짜 그 완벽한 살림이 사실은 아내의 침묵 시위였다는 걸 나는 까맣게 몰랐던 거지. 알고 보니까 아내는 그 일주일 동안 속으로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있었던 거야. 나한테 화를 내자니 내가 혹시라도 겨우 그런 걸로 며칠째 꽁에 있냐고 타박할까봐 무섭고, 그렇다고 그냥 넘어가자니 자기가 이 관계에서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너무 비참하고, 그 어디에도 풀 곳 없는 서러움과 분노를 그냥 묵묵히 청소하고 빨래하면서 사귀고 있었던 거야. 내가 이렇게 완벽하게 해내고 있는데 당신은 왜 나의 이 아픈 마음을 몰라주나 하는 그런 소리 없는 외침이었던 거지. 일주일째 되던 날 밤에 진짜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조용히 설거지하는 아내 옆으로 갔어. 그리고 뒤에서 가만히 안아준 다음에 손을 딱 잡고 말했지. 그때 내가 했던 말이 여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이게 아니었어.
우리 남자들이 맨날 하는 그 영혼 없는 사과, 그거 말고. 내가 뭐라고 했냐면, 당신 지금 많이 아프지?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당신 마음이 이렇게 아픈 줄도 모르고. 내가 너무 늦게 알아줘서 정말 미안해. 당신이 얼마나 속상하고 비참했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 라고 말했어. 그 순간 아내가 내 품에 안겨서 정말 엉엉 우는데, 아, 형들, 그건 내 사과를 받아주겠다는 뜻의 눈물이 아니었어. 그건 드디어 내 이 고통을 알아주는구나 하는 안도감과 서러움이 뒤섞인 눈물이었지. 그때 깨달았어. 여자에게 중요한 건 미안해라는 값싼 단어가 아니었다는 걸. 내 잘못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잘못으로 인해 상대가 느꼈을 고통의 깊이를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그 태도, 그 책임감. 그게 진짜 사과라는 걸 말이야. 그 간단한 차이를 깨닫는데 나는 참 바보같이 오랜 시간이 걸렸어. 형들은 나 같은 실수하지 말라고 지금 이 얘기를 해주는 거야. 알았지? 자, 그럼 두 번째 진실로 넘어가 보자. 첫 번째가 갈등을 피하기 위한 상처의 축적이었다면, 두 번째는 여기서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는 거야. 그 차곡차곡 쌓이던 풍선이 왜 터지기 직전까지 가게 되는가에 대한 더 근본적인 이유지. 두 번째, 그 침묵은 감정적인 연결이 끊겼다고 느끼는 여자가 보내는 아주 절박하고 처절한 구조 신호라는 거야. 형들, 한번 생각해봐. 우리 남자들은 사회에서, 회사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받고 싶어 하잖아. 야, 김대리 일 잘하네. 너 진짜 의리 있다. 이런 말 들으면 막 어깨에 뽕이 들어가고 기분 좋잖아.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지. 근데 여자들이 관계에서 원하는 건 그 인정을 넘어서는 이해와 연결이야. 그것도 그냥 겉핥기식의 이해가 아니라 자기 영혼의 가장 깊숙한 곳까지 알아주길 바라는 그런 종류의 연결. 그니까 여자가 입을 닫는다는 건 말이야, 종종 우리 형님들을 향한 일종의 진심 테스트가 되기도 해. 시험 문제가 뭔지 알아? 이 남자는 내 겉모습, 내가 차려주는 따뜻한 밥, 내가 깔끔하게 정리해놓은 집만 보고 좋아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지금 내 마음속에서 어떤 지진과 쓰나미가 몰아치고 있는지 그걸 진심으로 궁금해하고 들여다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이걸 시험하는 거야. 아이고, 우리 형들 또 시험대에 올랐다. 진짜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라니까. 얼마 전에 내 친구 놈이 나한테 술 한잔 하자고 연락이 왔어. 아주 그냥 죽을 상을 하고 나타나서는 와이프가 며칠째 자기랑 말을 안 한대. 근데 자기는 진짜 뭘 잘못했는지 1도 모르겠다는 거야. 퇴근하면 칼같이 집에 오고 월급 한 푼 안 빼돌리고 고스란히 갖다 주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나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 야, 이거 완전 우리 남자들 단골 레퍼토리 아니냐. 내가 도대체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억울해하는 거. 그래서 내가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이놈이 습관이 하나 있었던 거야. 퇴근해서 집에 오면 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영혼은 계속 회사에 가 있는 거지. 손엔 항상 핸드폰이 들려 있고 계속 회사 단톡방 확인하고 이메일 답장하고, 아내는 바로 옆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는데도 말이야. 이 친구는 스스로 나는 지금 가족을 위해 이렇게 퇴근해서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바로 옆에 있던 와이프 입장에서는 과연 어땠을까?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마치 혼자 외딴 섬에 버려진 것처럼 느껴졌던 거야. 같은 공간, 같은 시간 속에 있지만 투명 인간 취급당하는 기분. 그게 얼마나 외롭고 비참했겠어. 그 쌓여가는 외로움과 서운함을 아내는 침묵이라는 방법으로 표현하고 있었던 거지. 제발 그 핸드폰 좀 내려놓고 나 좀 봐달라고, 당신의 세상 속에 나도 좀 포함시켜달라고 하는 그런 절규였던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문제는 돈이 아니고 월급이 아니고 시간이야. 그것도 그냥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담긴 시간이라고. 그리고 코칭을 해줬지. 오늘 집에 가서는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고 현관문 열자마자 핸드폰 전원부터 꺼. 그리고 와이프 옆에 딱 붙어 앉아서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질문인 화났어? 라고 묻지 마. 그건 최악의 질문이야. 대신에 이렇게 물어봐. 여보, 요즘 무슨 생각해? 나는 당신이 하는 모든 생각이 다 궁금하고 다 듣고 싶어라고. 아주 진심을 담아서 영혼을 끌어모아서 물어봐라 하고 신신당부를 했지. 며칠 뒤에 그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 목소리가 아주 그냥 구세주 만난 목소리야. 진짜 고맙다고. 자기가 내가 시킨 대로 그렇게 물어보는 순간 아내가 자기를 한참 쳐다보더니 갑자기 펑펑 울더래. 그러면서 그동안 남편은 자기한테 더 이상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얼마나 외롭고 슬펐는지, 같은 집에 사는 하숙생 같았다는 얘기까지 전부 다 털어놓더라는 거야. 그날 밤에 둘이 서로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대. 그 친구가 나한테 그러더라. 그 순간 자기가 그동안 일 때문에, 돈 때문에 놓치고 있었던 가장 소중한 걸 되찾은 기분이었다고. 그놈의 핸드폰 화면 너머에 있던 진짜 세상을, 자기 아내의 진짜 마음을 다시 보게 된 것 같았다고. 아이고, 우리 형님들.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거라니까. 여자가 원하는 건 비싼 가방이나 근사한 저녁 식사가 아닐 때가 훨씬 많아. 그냥 온전히 내게만 집중해주는 그 눈빛, 내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려는 그 귀, 그 감정적인 연결. 그게 끊겼다고 느낄 때 그들은 구조 신호를 보내기 위해 입을 닫는 거야. 우리가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다시 연결의 다리를 놓아줄 때까지. 자, 그럼 세 번째 진실로 넘어가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있지, 형들? 첫 번째가 상처의 축적, 두 번째가 연결이 끊겼다는 신호였다면, 세 번째는 그 모든 감정의 가장 깊은 뿌리에 있는 아주 근본적인 거, 바로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야. 세 번째 진실, 그 침묵은 내가 하는 말을 당신이 비웃거나 무시할까봐, 즉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자기 생각에 문을 닫아버리는 일종의 방어 기제라는 거야. 아까 내가 영상 초반에 말했던 그 심리학 용어 비슷한 거 있잖아. 뭐 불안정 애착 어쩌고 했던 거 기억나? 형들 마음 한구석에 항상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 사람이 나를 떠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감을 안고 살아간다고 했잖아. 바로 그 불안감 때문에 여자들은 자기의 진짜 속마음이나 의견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걸 엄청나게 무서워할 때가 있어. 이게 뭐랑 똑같냐면, 우리가 초등학생 때를 한번 상상해봐. 용기 내서 손들고 발표를 했는데 선생님이 그것도 정답이라고 말하냐 하고 반 애들 앞에서 개망신을 줬다고 쳐.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겠어? 정답을 알아도 절대 손 안 들게 되잖아. 괜히 나섰다가 또 상처받을까봐 무서우니까. 한번 거절당하고 무시당했던 그 기억이 너무 아파서 아예 새로운 시도 자체를 안 하게 되는 거라고. 여자들의 침묵도 그거랑 비슷해. 과거의 형들이랑 대화하다가 혹은 과거의 다른 관계에서 자기 의견을 냈다가 면박을 당하거나 여자가 뭘 안다고 같은 소리를 들었던 상처가 남아있을 수 있어. 그런 경험이 쌓이면 아, 내 생각은 말해봤자 소용없구나. 오히려 무시만 당하고 상처만 받겠구나 하는 생각이 무의식에 딱 박혀버리는 거야. 그래서 갈등 상황이 생기면 자기 의견을 말하고 논쟁을 하는 대신 자기 마음이 더 이상 다치지 않게 하는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는 침묵이라는 갑옷을 입어버리는 거지. 아이고, 이것도 진짜 제 흑역사인데 오늘 형들 앞에서 저 진짜 다 까발립니다.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애 교육 문제로 아내랑 얘기를 하다가 제가 진짜 생각이라는 걸 일도 안 하고 말을 툭 던진 적이 있어요. 아내가 무슨 새로운 교육 방식에 대해서 막 신이 나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걸 가만히 듣고 있다가 팔짱을 딱 끼고는 이랬다니까요. 에이, 여보, 그건 좀 비현실적인 거 아니야? 요즘 엄마들은 그렇게 안 키우던데? 하고 아주 그냥 잘난 척이란 잘난 척은 다 하면서 아내의 의견을 칼로 무자르듯 싹둑 잘라버렸어요. 야, 진짜 지금 생각해도 제가 등신이죠. 왜 그랬을까요? 제 말 한마디에 아내의 그 밝았던 얼굴이 순식간에 싹 굳어지더니 그날부터 입을 닫아버리더라고요. 정확히 3일 동안 집안에 냉기가 흘렀어요. 저는 또 이 한심한 놈이 속으로 아니, 내가 뭐 틀린 말 했나?
팩트를 말해줬는데 왜 저렇게 삐져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하지? 하면서 되려 제가 더 억울해했다니까요. 남자라는 종족에 이 쓸데없고 어이없는 자존심, 이거 진짜 어떡하면 좋습니까? 그렇게 3일째 되던 날 밤이었어요. 밥 먹고 혼자 묵묵히 설거지하는 아내의 뒷모습을 보는데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생각이 번쩍 드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아내랑 토론 배틀을 한 게 아니구나. 내용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나는 지금 내 아내라는 한 사람의 소중한 생각을, 그 사람의 의견을 그냥 묵살하고 비웃어버린 거구나. 그제야 아내가 왜 그렇게 깊은 상처를 받았는지, 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침묵의 갑옷을 입었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다가가서 뒤에서 조용히 껴안았어요. 처음엔 아내가 몸을 흠칫하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꽉 안고 귀에 대고 이렇게 속삭였죠. 여보, 내가 진짜 잘못했어. 내가 생각이 너무 짧았고 당신을 존중하지 않았어. 당신 의견은 나한테 세상 그 누구의 의견보다 중요해. 내가 아까 했던 바보 같은 말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고 당신이 하고 싶었던 얘기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해줄 수 있을까? 나 정말 진심으로 듣고 싶어. 라고. 그때 알았어요, 형들. 부부 사이의 대화는, 연인 사이의 대화는 누가 더 똑똑하고 누가 더 옳은지 가리는 청문회가 아니라는 걸. 설령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심지어 그게 좀 비현실적으로 들리더라도 일단은 내 사람의 의견을 끝까지 들어주고 존중해주는 것. 아, 당신은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하고 그 생각 자체를 용납해주는 것. 그게 먼저였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우리 부부는 서로 의견이 달라도 일단 끝까지 들어주는 연습을 하게 됐어요. 그게 진짜 서로의 영혼을 다치게 하지 않는 어른의 사랑 방식이더라고요. 자, 그럼 네 번째 진실이다. 형들, 슬슬 머리에 과부하 걸리는 거 아니지? 조금만 더 힘내자고. 우리가 여태까지 얘기한 게 뭐였어? 상처받아서, 연결이 끊긴 것 같아서, 그리고 거절당할까봐 두려워서 입을 닫는다고 했잖아. 근데 말이야, 이번에 얘기할 침묵은 이런 감정적인 문제랑은 결이 조금 다른 아주 현실적이고 물리적인 문제야. 네 번째 진실. 그 침묵은 이 관계 속에서 항상 혼자 감정의 길잡이, 감정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해온 것에 대한 극심한 에너지 방전 상태라는 신호야. 형들, 감정 노동이라는 말 들어봤어? 이게 뭐 대단하고 거창한 게 아니야.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봐. 우리 형들이랑 아내 혹은 여자친구의 관계에서 항상 먼저 분위기를 살피고 우리 오늘 무슨 얘기 좀 할까 하고 대화를 이끌고, 우리가 실수로 뭐 잘못했을 때 당신 그건 좀 서운했어 하고 먼저 짚어주고, 이럴 땐 이렇게 말해주는 게 더 좋아 하고 가르쳐주는 역할 주로 누가 해? 하다못해 양가 부모님 생신이나 기념일 같은 거 먼저 기억하고 챙기는 건 또 누구야? 아마 90% 이상의 집에서 아내나 여자친구일걸. 바로 그거야. 그들은 관계 속에서 항상 감정적인 안내자, 정신적인 리더 역할을 해온 거야. 이건 마치 운전하는데 한 사람은 운전대 딱 잡고 백미러, 사이드미러, 전방, 후방 다 살피면서 내비게이션까지 확인하며 긴장하고 가고 있는데, 조수석에 앉은 우리 형님들은 그냥 세상 편하게 코 골면서 자고 있는 거랑 똑같아. 처음 한두 번은 할 수 있어. 사랑하니까. 근데 그게 1년, 5년, 10년 동안 매일 반복된다고 생각해봐. 어떤 강철 멘탈이라도 지치지 않겠어? 에너지가 완전히 방전돼서 언젠가는 그냥 그 운전대를 놔버리고 싶은, 이 관계라는 프로젝트를 때려치우고 싶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오는 거야. 침묵은 바로 그 상태야. 더 이상 당신을 이끌고 가르칠 에너지가 나에게 남아있지 않다는 일종의 파업 선언인 거지. 이것도 제 경험담이 아주 그냥 처절하게 있죠. 예전에 우리 아내가 유독 애들 챙기느라 정신없는 한 주를 보내고 나면 며칠씩 말을 안 하고 입을 꾹 닫을 때가 있었어요. 그럼 저는 또 이 단순한 머리로 아이고, 애들 보느라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주말에 잠이나 푹 자게 내버려 둬야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요. 참나, 이 답답한 양반아. 그게 그냥 몸이 피곤한 게 아니었다니까요.
아내는 저한테 어떤 특정한 일로 화가 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지친 거였지. 뭐에 지쳤냐고요. 항상 저한테 뭔가를 먼저 알려주고 상기시켜야 하는 그 상황 자체에 지쳐버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보, 내일 아들 어린이집에 보낼 준비물 챙겨야 돼. 여보, 이번 주말에 어머님 생신인데 식당 예약은 했어? 여보, 내 지금 표정 안 좋은 거 안 보여? 나 힘들어. 이 모든 사소하지만 중요한 것들을 항상 자기가 먼저 기억하고 계획하고 저한테 알려주고 심지어 제 감정까지 살펴서 혹시 기분 나쁜 거 아니지 하고 챙겨야 하는 그 끝없는 역할에 완전히 소진되어 버렸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그 주도 아내가 정말 바빴고 아니나 다를까 저녁을 먹고 나서부터 표정이 안 좋더니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예전에 저 같았으면 오늘 또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하고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질문을 던졌겠지만 그날은 뭔가 깨달음이 왔죠. 아, 또 시작이구나. 파업이구나. 그래서 저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일어나서 제가 먼저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냉장고에서 과일을 꺼내서 예쁘게 깎은 다음에 소파에 지쳐 앉아있는 아내 앞에 딱 가져다 놓고 이렇게 말했죠. 오늘은 당신 아무것도 하지 마. 내가 저녁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이따가 애들 씻기는 것도 내가 알아서 다 할게. 당신은 그냥 TV 보면서 편하게 누워만 있어. 오늘은 내가 당신의 조수석이 되어줄게.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내 얼굴에 진짜 몇 주 만에 처음 보는 희미한 미소가 번지는데, 아, 형들, 진짜 그때 알았다니까요. 여자에게 진짜 필요한 건 내가 뭘 도와줄까? 라고 물어보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내가 알아서 찾아서 하는 행동이었다는 걸. 아내가 나한테 지시하고 알려주기 전에 내가 먼저 집안의 문제점을 아내의 지친 마음을 읽고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것. 그게 진짜 함께 이 관계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거구나. 그날 아내가 보여준 그 미소, 진짜 평생 못 잊습니다. 그게 진짜 사랑의 가르침이었어요. 자, 그럼 5번째와 6번째 진실이다. 형들, 우리가 방금 전에 관계라는 집의 기초공사에 대해서 얘기했잖아. 근데 말이야, 이 2가지 진실은 그 공사가 얼마나 깊고 튼튼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야. 이 2개는 사실 묶어서 이해해야 해. 5번째, 그 침묵은 당신의 헌신과 책임감이 과연 얼마나 깊은지를 시험하는 일종의 딥 다이브 테스트라는 거야. 그리고 6번째, 때로는 그 침묵이 지금 당신과의 직접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라 과거의 다른 사람에게서 받았던 깊은 상처, 즉 트라우마가 의도치 않게 되살아났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거지. 이 2개가 왜 연결되냐면 바로 그 깊은 트라우마의 바닥까지 함께 잠수해줄 용기가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게 바로 이 침묵이거든. 우리 남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가 뭐야? 아내가 침묵하면 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화 풀어,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하면서 어떻게든 그 어색한 분위기를 얕은 물가에서 해결하려고 하잖아. 근데 여자들이 진짜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그들은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설령 그것이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과거의 상처일지라도 그 어둡고 깊은 바닥까지 함께 내려가줄 당신의 그 진정성과 끈기를 보고 싶어 하는 거야. 내 주변 친구놈 얘기를 해줄게. 이놈이 진짜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아는 완전 마초 스타일이야. 속마음 얘기하는 건 남자가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놈이었지. 어느 날 이 친구 와이프가 회사에서 엄청 힘든 일이 있었는지 집에 와서부터 입을 꾹 닫고 있었대. 하루, 이틀, 일주일이 지나도 풀릴 기미가 안 보이니까 이 답답한 친구놈이 어떻게 했는지 알아. 자기도 같이 입을 닫고 침묵 시위에 들어간 거야.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남자가 쪼잔하게 먼저 왜 그러냐고 물어볼 수 없지. 버티면 언젠간 여자가 먼저 말 걸게 되어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생각으로 한 달을 버텼대. 세상에나. 그렇게 한 달쯤 지나니까 이 마초 친구놈이 자기가 먼저 미치겠더래. 자기가 이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비참하고 외롭더라는 거야. 그래서 그날 밤에 그놈의 쓸데없는 자존심을 다 구겨서 쓰레기통에 처박고 와이프한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대. 여보, 우리가 왜 이렇게까지 됐을까? 솔직히 나는 당신이 왜 힘든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나는 당신이 이 힘든 감정을 혼자서 다 짊어지게 하고 싶지 않아. 당신이 괜찮다고 말할 때까지 내가 옆에서 끝까지 같이 있어줄게. 제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한테 전부 다 털어놔주면 안 될까? 그 말을 듣는 순간 한 달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와이프의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폭포수처럼 울더래. 알고 보니 회사에서 승진에 누락되고 믿었던 후배한테 배신당하고 상사한테는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정말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던 거야. 남편한테 말해봤자 걱정만 끼칠 것 같아서 입을 닫았던 거고, 그날 이후로 둘이 그전보다 훨씬 더 깊고 단단한 사이가 됐대. 그 마초 친구 놈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자기가 그날 보여준 건 단순한 말이 아니라 문제의 가장 깊은 곳으로 함께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다는 헌신적인 태도였다고. 그게 진짜 남자의 강함이라는 걸 이 바보 같은 놈이 자그마치 한 달이나 걸려서 깨달은 거지. 우리 형들은 그렇게 시간 낭비하지 말라고. 알았지? 자, 그럼 7번째다. 거의 다 왔다, 형들. 우리가 방금 전에는 과거의 깊은 상처를 함께 보듬는 것에 대해 얘기했잖아. 근데 말이야, 그런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를 제대로 보려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보기와 듣기 기술을 장착해야 해. 이게 무슨 말이냐고? 바로 여기서 7번째 진실이 나오는 거야. 7번째, 여자의 침묵은 당신에게 귀로 듣지 말고 가슴으로 들어달라고, 머리로 분석하지 말고 진심으로 온전히 느껴달라고 보내는 아주 간절한 요청이라는 거야. 우리 남자들은 보통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 말, 즉 정보의 교환을 떠올리잖아. 그래서 대화할 때도 항상 속으로 생각하지. 그래서 결론이 뭔데?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는 건데? 그냥 효율성과 논리를 신처럼 모시잖아. 안 그래? 근데 여자들의 세상에서 대화는 정보 교환이 목적이 아니야. 그건 감정의 교류야. 그들은 단어 그 자체보다 그 단어에 실려있는 뉘앙스, 억양, 표정, 눈빛, 심지어 지금처럼 침묵, 그 자체로도 수만 가지 말을 건넨다고. 근데 우리 남자들은 그 침묵이라는 비언어적 언어를 해석하는 능력이 거의 제로에 가깝지. 그래서 어떻게든 그 침묵의 벽을 깨부수려고 자꾸만 왜 그래? 말을 해야 알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라는 돌을 던지는 거야. 이게 뭐랑 똑같냐면 지금 막 온갖 재료가 들어가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김치찌개 냄비에다가 다짜고짜 찬물을 한 바가지 확 끼얹는 거랑 똑같은 짓이야. 한 번은 아내가 정말 믿었던 친구한테 거의 인간적인 배신에 가까운 일을 당하고 온 적이 있어. 퇴근하고 집에 왔는데 사람이 완전 넋이 나가 있는 거야. 근데 막 엉엉 울지도 않고 나한테 화풀이를 하지도 않고 그냥 거실 소파에 인형처럼 멍하니 앉아서 허공만 보고 있더라고. 예전에 나였으면 어땠을까? 아마 당장 달려가서 누가 그랬어? 어떤 년이야? 당장 이름 대. 내가 가서 아주 그냥 머리털을 다 뽑아버릴 테다. 하면서 되도 않는 영웅놀이를 했겠지. 남자들 특유의 그 쓸데없는 해결사 본능, 형들도 다 있잖아. 근데 그날은 왠지 그러면 안 될 것 같다는 강한 직감이 들었어. 그래서 나는 그냥 아무 말 없이 부엌에 가서 아내가 좋아하는 따뜻한 캐모마일 차 한 잔을 진하게 타왔어. 그리고 아내 옆에 조용히 앉아서 차가 식을까봐 컵을 감싸고 있는 아내의 손 위로 내 손을 조용히 포개줬어.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 힘들지? 라는 상투적인 말도 하지 않았어. 그냥 같이 그 숨막히는 침묵의 무게를 함께 견뎌줬어. 그렇게 1시간이 지났나? 솔직히 나도 좀이 쑤시고 미치겠더라고. 근데 꾹 참았어. 이건 시험이다 하고 속으로 되뇌면서.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아내가 내 어깨에 자기 머리를 스르륵 기대면서 아주 작고 갈라지는 목소리로 하나씩 다 털어놓기 시작하더라고.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진짜 큰 깨달음이 오더라고. 아, 진정한 위로는 말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그 사람의 고통 옆에 조용히 존재해주는 것만으로도 그 어떤 화려한 위로의 말보다 더 큰 힘이 될 수 있구나. 문제를 해결해주는 똑똑한 머리가 아니라
그냥 함께 아파해주는 따뜻한 가슴. 그게 내 아내가 그 순간 진짜로 원했던 거였다는 걸 말이야. 그 고요한 현존의 힘. 우리 형들도 꼭 한번 경험해봤으면 좋겠다. 진짜 남자의 멋은 거기서 나오는 거야. 자, 형들. 드디어 마지막 8번째 진실이야. 여기까지 오느라 정말 고생 많았다. 근데 이거 하나는 확실해. 지금 이 마지막 8번째 얘기를 듣고 나면 형들이 여자의 침묵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완전히 180도 바뀔 거라고. 이건 앞에 말한 7가지를 모두 아우르는 가장 중요하고 궁극적인 진실이라고 할 수 있어. 8번째. 여자의 그 지독하고 숨막히는 침묵은 사실 당신을 괴롭히기 위한 공격이나 벌이 아니라 당신이 더 깊이 있고 더 책임감 있고 더 성숙한 남자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어쩌면 신이 내린 고통스러운 선물일지도 모른다는 거야. 야, 지금 장난하냐? 사람 피 말려 죽이는 게 무슨 선물이냐고 버럭하는 형들 분명히 있을 거야. 나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봐. 우리 헬스장에서 근육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부러 내 한계보다 더 무거운 쇠덩이를 들어서 근육을 막 찢고 괴롭히잖아.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고 그 찢어진 근육이 회복되면서 전보다 더 크고 단단해지는 거잖아. 관계의 근육도 그거랑 똑같아. 이 침묵이라는 도무지 어떻게 들어야 할지 감도 안 잡히는 무겁고 힘든 역기를 들어 올리는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서만 우리 남자들의 이해심, 인내심, 포용력, 책임감이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관계의 근육이 더 단단하고 굵어질 수 있다는 거야. 문제가 생겼을 때 아, 몰라 하고 회피하거나 미안해 라는 영혼 없는 말로 대충 덮어버리는 건 그냥 헬스장 가서 핑크색 2kg짜리 덤벨 몇 번 깔짝거리는 거랑 똑같아. 당장은 편하겠지. 근데 그렇게 해서는 100년이 지나도 절대 진짜 근육은 붙지 않아. 한 번은 정말 지금 생각하면 기억도 안 나는 사소한 문제로 아내랑 크게 다툰 적이 있어. 서로 언성이 막 높아지다가 아내가 갑자기 모든 말을 뚝 끊더니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나를 한번 휙 쳐다보고는 그냥 안방으로 들어가 버리더라고. 그리고 문이 쾅 하고 닫히는데 와, 진짜 심장이 바닥까지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더라. 그때 내 머릿속에 2가지 선택지가 아주 선명하게 떠올랐어. 1번, 예전의 나처럼 어디서 감히 문을 쾅 닫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면서 끝까지 자존심 세우고 버틴다. 2번, 당장 쫓아가서 방문을 막 두드리면서 야, 문 열어, 나와서 얘기 좀 해 하고 윽박지른다. 아마 많은 형들이 이 2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할 거야. 근데 그 순간 나는 깨달았어. 이 2가지 방법이 다 최악의 오답이라는 걸. 그래서 나는 거실 책상에 앉아서 아주 오랜만에 펜을 들고 편지를 썼어. 개발세발 날아가는 글씨로 삐뚤빼뚤하게, 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썼지. 대충 이런 내용이었어. 여보, 지금 당신이 느끼고 있는 그 침묵의 무게와 깊이를 내가 감히 다 헤아릴 순 없겠지만 나는 당신의 그 침묵마저도 사랑해. 그 침묵은 당신이 얼마나 아픈지를 내게 알려주는 신호니까. 그리고 약속할게. 당신의 그 조용한 외침이 무슨 뜻인지 평생에 걸쳐서 배우고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남편이 될게. 그러니 부디 당신도 나를 포기하지 말아줘. 편지를 다 써서 방문 아래로 조용히 밀어 넣었어. 그리고 기다렸지. 얼마나 지났을까. 한참 뒤에 방문이 조용히 열리더니 아내가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나오더라고. 한 손에는 내가 쓴 그 편지를 꼭 쥐고 있었어.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다가와서 나를 그냥 꽉 안아줬어. 그 어떤 달콤한 말보다, 그 어떤 격렬한 화해의 잠자리보다 더 많은 의미와 용서와 사랑이 담겨있는 그런 포옹이었지. 형들, 여자의 침묵은 우리를 괴롭히고 시험에 들게 하는 장애물이 아니야. 오히려 우리를 더 나은 남자, 더 깊이 있는 남편, 더 든든한 동반자로 레벨업 시켜주는 아주 귀한 성장의 디딤돌이야. 그 기회를 짜증난다며 걷어차 버릴지, 아니면 그걸 밟고 한 단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지는 오로지 우리 형들의 선택에 달려 있어. 자, 이렇게 8가지 진실을 모두 함께 살펴봤어.
여기까지 듣고 나니 이제 좀 감이 와, 형들? 여자의 침묵이 그냥 아, 오늘 기분 안 좋은가 보네 하고 넘겨짚을 만큼 단순한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거.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진짜 중요한 얘기. 어쩌면 오늘 내가 형들한테 해주고 싶은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자 진짜 하이라이트는 지금부터야. 한 걸음만, 딱 한 걸음만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 여태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 이제 형들 눈에는 여자의 침묵이 우리를 가로막는 차갑고 단단한 벽으로 보여? 아니면 우리를 더 깊고 진실한 사랑의 세계로 안내하는 문으로 보여? 맞아. 그건 벽이 아니라 문이야. 근데 그 문을 열려면 열쇠가 필요하잖아. 내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그 열쇠가 아내나 여자친구의 마음속에 있는 게 아니었다는 거야. 바로 우리 남자들, 우리 자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그 열쇠가 숨겨져 있었던 거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침묵의 문을 열고 그녀의 진짜 마음속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우리 자신부터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는 거야. 왜냐고? 형들, 진짜 솔직하게 딱 한 번만이라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자고. 그녀가 입을 닫고 침묵할 때 우리가 느끼는 그 숨막히는 압박감, 그 참을 수 없는 조급함,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 분노, 그거 정말 100% 그녀 때문에 생기는 감정일까? 아니, 슬프게도 많은 경우에 그 격렬한 감정들은 우리 내면에 꼭꼭 숨겨져 있던 두려움이라는 괴물을 비추는 거울 같은 거야. 그녀의 침묵이 그 거울을 우리 눈앞에 들이미는 것뿐이지. 어떤 두려움? 바로 이런 것들. 내가 또 뭘 잘못했나? 나는 역시 좋은 남편, 좋은 남자가 되기에는 부족한 놈인가? 하는 자괴감과 자격지심에 대한 두려움. 이 상황이 내 통제 밖으로 벗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상황을 장악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수컷으로서의 두려움.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는 이러다가 이 여자가 나에 대한 사랑을 거두고 나를 떠나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버림받음에 대한 원초적인 두려움. 이 모든 두려움이 한데 뒤섞여서 압박감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를 괴롭히는 거라고. 나도 그랬어. 이건 절대 잘난 척하는 게 아니야. 나도 수많은 밤을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서 나는 과연 이 여자의 깊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놈일까? 하고 내 자신에게 수없이 물어봤어. 그 어둠 속에서 세상에서 제일 강한 척하던 내 자신이 한없이 작고 초라하고 또 무력하게 느껴지더라고. 근데 그렇게 수많은 밤을 나 자신과 싸우고 고뇌하고 그 고요한 인내의 시간을 온몸으로 견디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어. 진정한 사랑은 상대방의 단점이나 상처를 용납하기 이전에 먼저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수많은 균열과 비겁함과 두려움들을 나 자신이 먼저 똑바로 마주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걸. 결국 해결책은 아내의 입을 억지로 열게 만드는 게 아니었던 거야. 그게 아니라 내 안의 그 모든 두려움과 불안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은 남자가 되기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였지. 그녀가 하는 말만 듣는 게 아니라 그 말과 말 사이에 존재하는 그 깊고 무거운 침묵의 소리까지도 끌어안고 이해하려고 애쓰는 그런 남자 말이야. 바로 그렇게 내가 먼저 내 안의 어둠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바로 서는 순간 정말 신기하게도 아내가 내뿜던 그 살벌했던 압박감은 봄날 눈 녹듯 스르르 사라지더라고. 그리고 그 자리는 아주 깊고 평화로운 고요함이 채워졌어. 서로의 상처를 들춰내고 판단하는 공간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말없이 보듬어주고 함께 치유해주는 그런 안전한 공간 말이야. 자, 이제 우리 형들은 그 문을 통과할 준비가 됐어. 그 지긋지긋했던 침묵을 우리를 가르치고 성장시키는 위대한 스승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됐냐고. 우리에게 진짜 책임감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의 깊이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 위대한 스승 말이야. 자, 결론입니다. 우리 형님들. 오늘 나와 함께 했던 이 길고도 깊었던 여정을 통해 우리는 이제 명확하게 알게 됐어. 여자의 침묵은 우리를 공격하는 적군이 아니라는 걸.
그것은 갈기갈기 찢겨 상처받은 마음이 보내는 제발 나를 좀 따뜻하게 안아달라는 아주 작은 속삭임이었고, 우리를 짓누르던 그 지독한 압박감은 오직 우리의 끈기, 우리의 진실함, 그리고 우리의 깊이만이 녹여낼 수 있는 높고 차가운 얼음 성벽과도 같은 거였어. 이것 하나만은 꼭 기억해, 형들. 진짜 어른의 사랑은 그 어색하고 불편한 침묵의 순간을 어떻게든 피하려고 발버둥치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그 침묵의 한가운데로 이건 내 책임이다라는 묵직한 갑옷을 입고 당당하게 걸어 들어가는 거지. 혀끝에서 맴도는 가볍고 값싼 말이 아니라 묵묵하고 진득한 행동으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남자들의 사랑 방식이야. 진짜 강한 남자는 헬스장에서 무게 많이 치는 남자가 아니라 상처받고 다쳐버린 마음까지도 너그럽게 끌어안을 수 있는 넓은 가슴, 나와 다른 상대의 생각을 용납할 줄 아는 깊은 포용력, 그리고 정답이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버텨내는 조용한 끈기를 가진 남자라고. 그래서 오늘 나는 우리 형들이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힘주어 선언해봤으면 좋겠어.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조용히 자기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속으로 외쳐. 나는 이제부터 깊이를 선택한다. 나는 이해를 선택한다. 나는 상처를 치유하는 진짜 사랑을 선택한다. 라고. 그리고 그 조용한 약속의 증표로 이 영상 아래 댓글에 다른 말은 필요 없고 그냥 숫자 8 하나만 딱 남겨줘. 이건 우리끼리의 비밀 서약 같은 거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8가지 진실을 당신의 아내에게, 당신의 연인에게 직접 부딪혀보고 적용해보겠다는 남자로서의 굳은 다짐 말이야. 그리고 이 영상이 지금 당신 주변에서 어쩌면 똑같은 문제로 혼자서 소주병만 기울이고 있을 다른 형제, 다른 친구에게도 조금이나마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 조용히 공유 한 번만 눌러줘. 그리고 아직이라면 구독 버튼 꾹 누르고 우리 진짜 남자들의 이 외로운 여정에 계속 함께 하자고. 왜냐면 우리 중 그 누구도 그 지독하고 외로운 침묵과 혼자서 싸우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내 진심을 다해서 우리 형님들에게 축복을 빌어줄게. 앞으로 당신들이 마주하게 될 그 모든 차갑고 무거운 침묵의 순간들 속에서 부디 불안과 공포 대신에 깊고 단단한 평온을 발견하게 되길. 바로 그 고요함 속에서 진짜 사랑이 아주 여리고 조용하게,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강하고 영원하게 피어나는 그 기적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다음 영상에서 또 보자고. 우리 자랑스러운 형님들, 몸 건강히 잘 챙기고